이번에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선생님. 선생님 학교의 상징은 무엇인가요? 네, 갑자기 학교 상징을 왜 물어보시죠? 학교 상징이라면 교훈, 교목, 교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전에는 학교의 상징이라고 하면 흔히 교훈, 교목, 교화, 스포츠 교기 등을 말했지만 최근에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이 학교의 얼굴이 되는 거죠.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따라 학교별로 특색이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 편성표가 학교의 상징이라면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표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우선 들어가서 교육과정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고 혹은 별도의 교육과정 게시판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계획서에 수록된 교육과정 편성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알림이에서도 학교의 교육과정을 찾아볼 수 있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비교하여 보시면 중학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동일한 교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고등학생들은 필수 공통과목 외 자율선택 과목의 비율이 45에서 50%가량으로 선택 과목의 비중도 꽤 높죠. 특히 교육과정에서 먼저 공통 필수 과목이 제시되고 그 아랫부분은 자율선택 과목이 제시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학교 교육과정에 비해 훨씬 과목 수도 많고 조금 복잡해 보이시죠?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에는 100여 개의 과목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현재 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편제는 크게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교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주로 개설되는 보통교과와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에서 주로 개설되는 전문교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보통교과에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있죠. 공통과목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수하는 과목으로 인식되는데요. 어떤 과목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공통과목은 주로 1학년 과정에서 계열 구분 없이 모든 고등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으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리고 과학, 탐구, 실험 7개 과목이 있죠. 그런데 공통과목의 이수의 중요한 점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공통과목 이수를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또한 기초학문 소양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융합적 사고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죠. 둘째,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1학년 시기는 진로 학업 설계가 매우 중요한데 다양한 공통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학문적 적성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셋째, 공통과목 중 과학탐구 실험을 제외한 과목이 A에서 E 5단계의 성취도와 9단계의 등급이 산출돼서 진학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단, 과학탐구 실험은 등급 산출 없이 A에서 C 3단계로 성취되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는 교과 수업과 연계한 진로 교육이 강화되고 있어서 학생들이 공통 과목 이수 과정에서 자신의 학문적 적성, 진로 탐색을 하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일반 선택 과목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일반 선택 과목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일반 선택 과목은 공통 과목을 이수한 후 선택하는 과목으로서 각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과목의 예시로는 국어교과의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학교과의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영어교과의 영어회화, 영어 1, 영어 2, 영어 독해와 작문, 사회교과의 한국지리, 세계사, 경제, 생활과 윤리 등, 과학교과의 물리학 1, 과학 1 등 과목 명칭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공통 과목이 교과별로 세분화되어 각 학문의 주요 기본 개념을 학습하게 되는 과목이죠. 특히 일반 선택 과목은
공통과목과 같이 A에서 E 5단계의 성취도와 상대평가에 의한 9단계의 등급이 산출되게 됩니다. 특히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공통 및 선택 과목의 대부분이 일반 선택 과목이며 대입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중 하나인 진로 역량과 관련이 깊은 과목입니다. 여기서 잠깐 전공 적합성, 진로 역량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전공 적합성, 진로 역량이란 무엇인가요? 네, 전공 적합성 혹은 진로 역량이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학과와 연관된 학습 및 활동을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얼마나 적합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공학과별로 요구되는 전공 적합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대학에서는 과목 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고 볼 수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단과대학의 모집 단위별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에서 핵심 권장 과목으로 제시된 과목의 대부분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이는 학문적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일반 선택 과목을 희망 진로 계열에 맞게 어떻게 이수하였는가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선택 과목으로는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융합 학습, 진로 안내 학습, 교과별 심화 학습, 그리고 실생활 체험 학습 등과 관련된 과목으로서 A에서 C 3단계 성취도로 성적이 산출됩니다. 그런데 학생의 진로에 따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3과목 이상을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죠. 진로 선택 과목의 예시로는 교과 융합 학습과 관련한 인공지능 수학, 경제 수학, 그리고 진로 안내 학습과 관련한 진로 영어, 교과별 심화 학습과 관련한 심화 국어, 과학 두 과목이 있고요. 실생활 체험 학습과 관련한 생활과 과학, 여행 지리 과목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 등급이 산출되지 않고 성취도로만 성적이 나오면 대학 진학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요? 진로 선택 과목은 최근 A에서 C 3단계 성취도를 정량화하거나 혹은 최소 이수 과목 수 요건 등을 대학별로 다양하게 방식으로 대입에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전문 교과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문 교과는 특수 목적고와 특성화고에서 주로 개설되는 과목인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선택이 가능한가요? 네, 전문 교과원은 특수 목적고에서 주로 개설되는 과목으로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의 심화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또 전문 교과2는 특성화고에서 개설되는 과목으로 보건복지,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의 교과군 과목 등이 있죠. 그런데 전문 교과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많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개설되고 있습니다. 단,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문 교과가 개설될 때에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어 3단계 성취도로 성적이 산출됨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그럼 이번에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의 현장의 학생들 모습은 어떤지 함께 보실까요? 고등학교에서는 우리가 선택한 과목에 따라 이동하여 수업을 들어요. 전 이만 수업 들으러 가볼게요. 지금은 소설 창작 수업 중입니다. 저는 패션 에디터가 되는 것이 꿈인데요. 상상한 것들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서 제 창의력을 키워볼 수 있을 것 같고 글쓰기 연습도 하고 싶어 이 수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만든 소설을 소설 단편집으로 출간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레이고 더 열심히 소설 창작 수업을 집중해서 들을 것입니다. 패션 분야 컴퓨터, 좀 낯선 조합으로 느껴지시죠?
저는 미래의 패션 에디터는 디지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2학년 때 프로그래밍 수업을 선택하여 C 언어와 코딩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운 것들이 능력 있는 패션 에디터로 만들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내 진로를 찾고 이에 맞는 과목 선택,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진로 상담 선생님과 함께 제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하기 위해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내년에 수강할 과목을 직접 선택해야 하거든요. 1학기엔 매주 진로와 직업, 참여적 체험활동 수업이 있어서 수업 시간에 직업 적성 검사나 학과 탐색 활동을 통해 제게 어울리는 분야를 탐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과목 선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주기계공학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2학년 때는 물리학 1, 지구과학 1, 과학과제 연구를 수강했고 3학년 때는 물리학 2, 지구과학 2, 수학과제 탐구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최종 과목 선택을 하고 나면 나중에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방송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기계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장비를 다루는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제 희망 진로 분야와 관련된 과목 선택과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 제 꿈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어요. 영상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시간표는 선택에 따라 많이 다르고 선택 과목에 맞게 이동하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시간표는 각양각색으로 개인마다 달라요. 중학생들과 차이 나는 부분이죠. 특히 고2, 고3학년 과정에서는 수업 시간표가 A, B, C 등으로 표기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선택 수업 세트이죠. 이 시간은 학생들이 각자 선택한 과목을 수강하는 시간이 됩니다. 가령 어떤 학생이 선택 A 세트 시간에 수학 2를 선택했고 다른 학생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다면 서로 다른 수업 시간표에 따라 선택 과목을 수강하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 저기 시간표에 공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죠? 네, 학생마다 서로 다른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특정 세트 수업 시간에는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없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은 수업이 없는 공강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럼 공강 시간에는 학생들이 무엇을 하게 되는 건가요? 공강 시간에는 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거나 그룹별 프로젝트 준비 혹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보충 수업, 특강 같은 것들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네, 정말 공강 시간에 자율적이며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 김지연 선생님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최근 많은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에 따른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학교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의 교과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한 과목을 운영하기 위한 대형 강의실 조성,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위한 온, 오프 융합 교실, 학교 밖 학습 환경을 위한 학생 복합 생활공간 조성 등이 그 사례입니다. 예문여고, 경원고의 자기주도학습실, 동래여고 모든 토의 공간, 부산 동고 홈베이스, 부산 센텀여고 모든 학습실, 해동고, 부산 동성고 공강학습실 등 이미 부산교육청 내 고등학교 중에서는 학교 공간을 재정비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2022년 올 한 해만 해도 계금고, 경남여고, 문현여고, 구덕고 등 24개 교에서 공간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30개 교가 더해져서 2023학년도까지 부산 시내 총 119개의 전 일반고 고등학교의 공간 조성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와, 학교에서도 제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참 많은 변화가 오고 있네요. 지금까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색을 살펴보니 학생들이 많은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게 되는데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과목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관해 걱정하시리라 저도 생각이 들어요. 학점 대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과목의 성공적 이수를 위한 책임 교육도 강조됩니다. 학업 부진을 학생의 책임으로만 전가하지 않고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보충 이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죠. 이 프로그램은 미이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학력 증진뿐만 아니라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과 심리 정서 상담 프로그램 등도 포함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교학점제로 인한 변화부터 책임 교육까지 미리 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관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희망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입니다. 네, 이 질문은 학교에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학교별 과목 개설 최소 인원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과목을 담당할 교사 수급에 따라 실제 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학교 간 플러스 교육과정으로 인근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특정 과목을 수강하여 개설하는 것이죠. 둘째, 인근 학교의 학교 간 플러스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는다면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형태가 결합된 바로 교실 수업도 있습니다. 특히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답니다. 세 번째, 고교 교육과정 협력대학으로 고교, 대학 간 연계 협력을 통해 대학 내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체능과 융합 과목 등의 영역에 학생의 진로 선택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요. 끝으로 고교 썸머 혹은 윈터스쿨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과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체험 탐구학습 중심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과목에 따라 5단계 혹은 3단계 성취도만 산출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성적 처리에 관한 부분인데요. 등급제와 성취평가제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죠. 학생생활기록부의 교과 발달 상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및 표준 편차, 성취도와 수강자 수 그리고 석차 등급이 병기됩니다.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와 수강자 수가 표기되지만 석차 등급은 산출되지 않습니다. 용어가 좀 어렵네요. 석차 등급과 성취도라. 그 차이점이 좀 궁금한데요. 두 개를 비교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석차 등급은 시험에 응시한 학생 전체를 상대적인 서열을 내서 등급을 산출하는 평가 방식이죠. 예를 들어 1등급은 상위 4% 이내의 학생들이 해당되고 만약 응시 인원이 100명이라고 했는데 20등을 했다면 상위 20%에 해당돼서 3등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등수에 따라 등급을 받는다. 성적을 잘 받기 위해 교실 분위기가 좀 살벌해질 듯 하네요. 그럼 선생님, 성취평가제는 어떤 건가요? 성취평가제란 과목별로 A, B, C, D, E로 성취율에 따른 성취 기준을 세워두고 그 성취 기준에 도달함에 따라 A, B, C 등으로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인데요. 성취평가에서는 옆 친구의 성적보다 내가 잘했다, 못했다에 따라 본인의 성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이 어떤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가로 성적이 산출됩니다. 그러므로 경쟁적인 학업 성취보다는 개인의 성취에 집중하게 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개인의 성취가 평가되는 성취평가제라 학생들이 비교라는 스트레스에서 조금은 해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소개를 하나 하며 오늘의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토드 로즈의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균적 인간을 바탕으로 삼아 설계된 시스템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누구나 가능한 한 집단의 평균을 훌쩍 뛰어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만 정작 평균 이상이 되려는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고 좀처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두가 개인의 특성이 중요하더구나 하나 정작 현실은 개인보다는 전체의 시스템이 중요하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 시스템에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현하기 위한 첫 단계에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선택 중심 교육 과정에서 학생 여러분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리고 발전하는 기회를 추구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질문으로 궁금한 점을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선생님, 학생들이 선택하는 모든 과목이 개설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 개설 시 필요한 최소 인원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표에 개설 가능한 과목 중에서 보통 3차례에 걸친 과목 선택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다음 학년에서 공부할 과목의 개설이 결정됩니다. 이때 과목 개설을 위한 최소 인원은 학급당 정원의 70%입니다. 예를 들어 20명 기준으로 14명이 신청을 했다면 그 과목은 무조건 개설해야 됩니다. 때로는 7명에서 13명 정도의 소인수 과목이 개설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수능 응시 과목에 해당되거나 다양한 이수 트랙 제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개설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반 선택 과목의 수강생 수가 적어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대입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네, 13명 이하의 소인수 과목의 경우는 9등급으로 성적이 산출되는 일반 선택 과목이지만 석차 등급이 점이나 또는 0등급으로 성적이 산출되는데요. 어떻게 기록되는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소수가 희망한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 등급별 비율을 적용했을 때 화면처럼 특정 등급에 해당하는 학생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반 선택 과목이지만 9등급 산출 과목으로서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소인수 과목 개설을 하는 이유는 성적 산출 방법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 기회를 보다 부여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선택 과목이 등급이 산출되지 않으면 대입에서는 교과 전형의 경우 9등급 산출 과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표로 하는 전공학과와 관련하여 과목을 선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가 반영되는 대입 전형에서는 해당 과목을 이수하려는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어서 유의미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과목 개설을 위한 학생 수 하한선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그 전에 앞 영상 자료와 달리 2023학년도에 변화된 공동교육과정 내용이 있어 변경된 내용과 함께 과목 개설 학생 수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2023학년도부터 공동교육과정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학교 밖 교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부산시 교육청 관내 일반고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 학교 간 플러스 교육과정, 바로교실, 공공교실로 운영합니다. 학교 밖 교육은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 경우로 다고른 캠퍼스와 고교 썸머 윈터스쿨이 운영됩니다. 다고른 캠퍼스는 이전에 고교 교육과정 협력대학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교과 중심으로 강좌가 개설되는 반면 고교 썸머 윈터스쿨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강좌가 개설되어 운영됩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중에서 학교 간 플러스 교육과정은 최소 7명부터입니다. 공공교실과 바로교실은 최소 5명부터 개설이 가능하며
5명 이하도 교육청의 판단 하에 개설 가능하기도 합니다. 성적은 화면처럼 성취도 3단계 또는 5단계로 처리되고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도 모두 기재됩니다. 학교 밖 교육은 20명에서 30명 정도로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신청 후 개설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성적은 산출되지 않고 점으로 표시됩니다. 생활기록부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명과 함께 학교 밖 교육을 통해 몇 단위를 이수함으로만 기록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서머 윈터 스쿨은 수강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란에 강좌명, 이수기간, 운영시간만 입력이 됩니다. 다만 공동교육과정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만 신청 이수할 수 있고 공동교육과정 수강 강좌 수도 제한이 있습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학기당 2강좌 6학점 이내 수강할 수 있고 각 오른 캠퍼스는 썸머 윈터스쿨 강좌와 합쳐서 3년간 8학점까지만 수강할 수 있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네. 그럼 일반 선택 과목 선택 시 각 교과별로 반드시 한 개 이상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교과에서만 선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화면 자료에 보이는 것처럼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면 학교 고유의 지정 영역과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때 학교 지정 영역에 있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은 학생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누구나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이 경우 보통 일반 선택 과목은 수능과 관련되어 있거나 대학에서 최소로 요구하는 지정된 과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자율 영역의 과목은 학생들이 진로 목표에 따라 정하되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목의 수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허용 범위가 넓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특정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이든 진로 선택 과목이든 선택 과목 수 안에서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편입니다. 다만 국어, 영어, 수학처럼 기초 교과는 총 이수학점의 50%를 넘을 수 없는 제한은 있습니다. 보통 학교 지정 영역의 기초 과목을 제외하면 4학점 기준으로 9개에서 또는 10개 과목 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안내할 사항을 잘 참고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이나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 이수도 고려해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특히 3단계로 성취도가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을 너무 많이 선택해서 교과 전형에서 내신 성적 산출에 영향력이 큰 일반 선택 과목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선택 과목을 결정할 때 탐구 과목의 경우 예전에는 사회탐구, 과학탐구로 구분해서 선택했잖아요. 네네. 이건 예전처럼 선택하면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문이과 구분은 없어졌는데요. 대입 전형에서 내신 산출 시 요구하는 과목을 통해 문이과의 개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입에 필요한 탐구 과목을 집중해서 선택함에 따라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로 자연스럽게 정해지게 됩니다. 사회 과목에 집중하여 인문 계열로 진학하거나 과학 과목과 수학의 심화 과목을 선택하여 자연 계열로 진학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탐구와 과학 탐구 과목을 골고루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진학하려는 대학에서 이수하기를 권장하는 과목을 먼저 조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 선택 과목 개설과 관련하여 사회, 과학 과목 같은 탐구 과목 외에도 정보 관련 다양한 컴퓨터 과목이나 예체능 계열을 위한 과목을 개설하여 다양한 이수 트랙을 제공하고 있으니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권장 과목 이수 목록을 살펴보면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보통 특별히 이수해야 될 과목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자연 이공 계열의 경우는 수학 및 과학의 특정 과목을 수능에서 반드시 응시하도록 요구하거나
내신 성적 산출 시에 특정 교과 및 과목의 개수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참고해야 합니다. 과목 선택이 정말 중요하군요. 하지만 고1이라면 아직 가고 싶은 대학이나 진로가 안 정해진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과목 선택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려요, 선생님. 네,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2학년에서 수학과 과학 과목을 미리 들어주는 것도 이후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것처럼 일반적으로 수학과 과학은 위계가 있는 과목이라서 선이수 과목을 들어야 다음 단계의 과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과목 선택을 변경할 시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더불어 화면에 제시된 것처럼 대학에서 특정 과목을 지정하여 입학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마다 교육 과정이 다양하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입생의 경우에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네, 전입생의 경우 이전 학교와 현재 학교의 교육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교과별 필수 이수학점이 미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등학교 온라인 보충 과정에 참여하여 이수하거나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 또 학교 밖 교육에 참여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개설되어 운영되는 과목의 경우에는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어 학교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전학을 할 때에도 전입하고자 한 학교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네,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찰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